안녕하세요. 오늘 단 25에서 부동산 매물 검색의 혁명, 대화형 AI로 구현하는 검색, 분석, 투자, 통합 생태계 발표를 맡게 된 황원상 허문혁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제가 AI 집찾기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AI 집찾기를 넘어서해서 AI 부동산 보고서와 대출과의 연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1부 AI 집찾기 세션입니다. AI 집찾기 세션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AI 집찾기 서비스 소개, 기술 소개,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집찾기 서비스 소개입니다. 2022년 챗 GPT를 필두로 LLM 채팅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사용자들의 검색 과정은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검색하고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LLM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PC에서 모바일로의 변화가 그랬듯이 LLM 역시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네이버 페이 부동산 서비스에서 많은 분들이 매매 매물을 찾으시거나 전월세 매물을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가격부터 시작해서 평형, 평면도, 층, 뷰, 지하주차장 연결, 초품화, 단지 규모 등 정말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부동산 지도 위에서의 필터 검색 방식은 원하는 매물을 검색하기 위한 시간도 오래 걸렸을 뿐 아니라 한정된 필터를 통해서만 매물을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터가 너무 많아서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필터들은 모두 고정된 필터들이고 사용자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담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필터들이 너무 많기에 새로운 필터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필터를 삭제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힘든 상황이고 사용성이 좋기는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단순한 필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구사항들도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특정 위치로부터의 거리 같은 다양한 변수가 필요한 요구사항은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서비스팀은 검색의 패러다임이 LLM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듯 저희 부동산 서비스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매물 탐색 역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조금 더 편리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네이버 페이 부동산은 과거에서부터 더 쉽고 빠르게 부동산 정보들을 접하고 매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진화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오프라인에서 찾던 부동산 정보를 PC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PC에서 찾던 부동산 정보들을 모바일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LLM을 활용해서 자연어로 매물을 찾을 수 있는 AI 집찾기 서비스를 준비하고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네이버 페이 부동산의 AI 집찾기를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잠시 서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로 이직하게 된 개발자 김페이 씨가 이사를 준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페이 씨가 생각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이버 본사 출퇴근 도보 30분 이내,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전세 5억 미만, 방 2개 이상, 그리고 중층 이상인 매물을 찾고 싶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방식대로 매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이버로 이직을 하시게 된다면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김페이 씨는 온라인 면접만 받기에 네이버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네이버 본사 위치가 어디인지 네이버를 통해 검색하였고 네이버 본사는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럼 네이버 페이 부동산 페이지에 들어가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정자동을 눌렀습니다.
이제 거래 유형을 전세를 선택하고 매물 유형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선택하고 가격대를 설정하고 그 다음으로는 상세 필터로 들어갑니다. 상세 필터에서 방은 2개로 설정하고 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로 이동하였습니다. 여기 탐색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만 약 1분 7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출퇴근 도보 30분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상태이므로 이 필터를 켜고 지도를 계속해서 탐색해야 합니다. 추가 탐색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AI 집찾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김페이 씨는 여전히 네이버 본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만 AI 집찾기에서는 상관없습니다. LLM이 알아서 찾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본사로부터 도보 30분 이내에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전세 5억 미만, 방 2개 이상이고 중층 이상인 매물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 후 바로 매물을 찾을 수 있었고 타이핑까지 포함하면 약 30초 만에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0초 만에 네이버로부터 도보 30분 거리인 거리 약 2km 이내의 매물들을 찾아주었습니다. 기존의 탐색 시간 대비 훨씬 빠르고 쉽게 그리고 필터로 처리 안 되는 요구사항도 처리하여 매물들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김페이 씨가 AI 집찾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매물 탐색을 세팅하기 위한 시간 1분 7초보다 2배 이상 빠르게 그리고 여러 번의 필터 클릭 없이 실제 매물까지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LLM을 활용하듯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 자연어 질문을 통해서 네이버 페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매물 중 자신이 원하는 매물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단순한 필터에서는 제공할 수 없었던 네이버 도보 30분 이내와 같은 조건도 중복 선택이 힘들었던 필터들도 AI 집찾기에서는 LLM을 통해 유연하게 처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매물 검색에 드는 시간과 구현할 수 없는 요구사항들이 있던 기존 필터 검색의 한계점을 LLM을 활용한 AI 집찾기를 통해서 개선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LLM을 활용한 AI 집찾기는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LLM에게 평면도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면 사용자의 가용 금액과 소득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담보대출 상품 정보를 준다면 과거의 부동산 시세 정보를 준다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저들이 원하는 생활 방식이나 자산 및 소득에 맞는 부동산 그리고 투자 가치를 생각하는 유저들에게는 투자 지표를 이용해 매물들을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LLM을 활용한 AI 집찾기는 기존의 매물 탐색에 걸리는 시간과 필터의 한계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유저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매물 검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런칭한 AI 집찾기 서비스가 기존에 있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였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 서비스인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단 25인이 AI 집찾기에 활용된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I 집찾기를 개발하면서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루시네이션입니다. LLM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다 보면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LLM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델이 잘 알지 못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확률이 높은 답변들을 생성하여 마치 정확한 응답인 것처럼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용자형 서비스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턴시입니다. 요새는 조금씩 빨라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LLM 채팅을 사용할 때 몇 초는 기다려야 출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챗 형태의 스트림 출력이 가능할 때라서 그나마 빠른 편이고 API 응답으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기에는 이보다 훨씬 긴 레이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잦은 프롬프트의 변경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르고 다릅니다. 프롬프트 개선은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추가로 서비스 오픈 초기에는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프롬프트 개선만을 위한 잦은 배포를 해소해야 했습니다. 기술 파트에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LLM은 틀린 정보라도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들을 아웃풋으로 내뱉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은 로케일 특성이 강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정동 체계도 국가마다 다르고 건물의 종류도 국가마다 다르고 전세라는 한국에만 있는 거래 방식도 있고 또한 매물별로 특성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서비스의 LLM을 이용할 때는 잘못된 정보 혹은 품질이 낮은 응답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LM에게 부동산에 대한 컨텍스트를 충분히 그리고 자세하게 전달해 주어야 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하고 더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론은 대표적으로 RAG와 MCP가 있습니다. 두 개의 방법론 모두 방법은 다르지만 LLM에게 충분한 컨텍스트를 제공해 주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최근에는 MCP라는 프로토콜이 나오고 범용적으로 활용되면서 툴 등을 통해서 컨텍스트를 제공해 주지만 저희가 AI 집착기를 개발할 당시에는 MCP는 특정 오픈소스를 제외하고는 제공되지 않았고 올해 5월이 되어서야 많이 알려지고 다양한 모델, 오픈소스들에서 MCP라는 프로토콜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할 당시에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컨텍스트를 프롬프트에 같이 전달하는 RAG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RAG와 MC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MC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란 REST, HTTP, JSON과 같은 LLM과의 통신 규약, 즉 프로토콜입니다. MCP라는 프로토콜이 정의되면서 다른 외부 소스들과 LLM이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MCP라는 통신 규약을 사용해서 LLM이 자신이 응답에 필요한 컨텍스트들을 외부 소스에 접근하여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 부동산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API 툴들을 만들고 LLM에게 제공하여 준다면 LLM은 필요한 컨텍스트들 중 알맞은 것들을 찾아서 사용하고 충분한 컨텍스트를 획득하여 높은 품질의 응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MCP를 활용하게 된다면 LLM에게 응답에 필요한 컨텍스트들을 한정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LLM이 능동적으로 툴들을 선택해 컨텍스트를 획득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RAG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란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방법론으로 LLM에게 유저의 질의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하여 프롬프트의 컨텍스트를 제공하여 응답의 정확도를 높이고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RAG는 위와 같은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질문에 맞는 컨텍스트들을 제공하여 줍니다. 우선 사전 작업으로 컨텍스트로 제공해 줄 다양한 데이터들을 로드하고 청크 단위로 스플릿하고 데이터를 벡터로 임베딩합니다. 그리고 임베딩된 도큐먼트들을 벡터 스토어에 넣어놓는 사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 사용자의 질의가 들어오면 벡터 스토어에서 사용자의 질의와 유사도가 높은 도큐먼트들을 패치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와 함께 유사도가 높은 컨텍스트 도큐먼트들을 프롬프트에 담아서 LLM에게 질의를 하는 방법론입니다. 저희는 RAG 방식의
방식 중 일부분을 차용해서 LLM에게 AI 집착기에 필요한 컨텍스트를 프롬프트에 같이 제공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매물 검색에 필요한 충분한 컨텍스트를 제공해 주어 유저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알맞은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로케일 특성이 강한 부동산의 AI 집착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턴시입니다. LLM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웹 어플리케이션들에 비해서 상당히 응답 속도가 느립니다. 왼쪽 사진은 GPT의 동작 원리를 나타낸 구조도입니다. LLM 서버들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입력 토큰들에 대해서 우측 하단부에 보이는 수많은 행렬 연산들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응답 토큰들을 응답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수많은 행렬 연산들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풋 토큰의 양이 증가할수록 레이턴시도 증가하는 경향을 우측 그래프처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비스 런칭을 위해 이를 최대한 개선해내야 했습니다. 레이턴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컨텍스트를 프롬프트에 넣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풋 토큰을 해결해야 했고 매물에 엄청나게 다양한 파라미터를 통해서 필터링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빠른 좌표 기반의 검색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엄청나게 많은 인풋 토큰입니다. AI 집착기는 앞에 나왔던 로케일한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이기에 많은 컨텍스트를 인풋 토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풋 토큰과 아웃풋 토큰의 사이즈는 응답 속도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이에 저희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물의 파라미터 단위로 프롬프트를 쪼개어 마이크로 프롬프트로 변경하였고 이를 모두 병렬 처리 가능하도록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프롬프트를 활용할 때에 각 모델에서 제공하는 프롬프트 캐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변경하였습니다. 특정 모델들에서만 지원하지만 프롬프트 캐시를 활용하면 응답 시간 지연과 비용의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캐시를 통해 약 15% 정도의 레이턴시 및 비용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엄청나게 많은 매물 조건 파라미터들 처리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매물의 조건별로 쪼갠 마이크로 프롬프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마이크로 프롬프트들을 모두 서로 의존성 없이 실행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분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병렬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저희는 코틀린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코틀린에서 제공하는 경량 동시성 라이브러리인 코르틴을 사용하여 LLM 요청을 처리하도록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획기적으로 LLM 처리 병목 구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픈서치의 도입입니다. 저희가 서비스 DB로 사용하는 RDB의 데이터 구조는 다양한 매물 파라미터들을 다이나믹하게 처리하기에는 좋은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RDB로 구현한다면 너무나 많은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조인이 활용되어야 하고 유지보수가 어려운 다이나믹 쿼리가 생성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에 항상 좌표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했고 빠른 좌표 탐색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유저의 질의에 다양한 매물 파라미터에 대응하고 좌표 기반의 매물 찾기에 최적화하기 위하여 오픈서치를 도입하였습니다. 매물들의 다양한 정보들을 비정규화해서 오픈서치에 넣고 저희의 서비스용 RDB와 실시간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매물 검색보다 더 다양한 검색에 대응할 수 있고 좌표 기반 검색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불필요한 조인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LLM의 레이턴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쪼개어 마이크로 프롬프트로 변경하고 프롬프트 캐시를 활용하고 코르틴을 활용한 병렬 처리로 변경하고 RDB에서 오픈 서치로 변경하여 AI 집찾기의 초기 버전 응답 속도에 비하여 약 73% 가까운 속도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롬프트의 잦은 변경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말 부분적으로 프롬프트를 변경해도 결과에 꽤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LLM을 활용한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유저 피드백 혹은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점 반영을 위해 잦은 프롬프트의 변경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 변경만을 위해 서비스 배포 주기를 자주 잡는 것은 서비스의 안정성, 리소스, 그리고 배포 주기에 따른 코드 형상 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와 스프링 클라우드 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스프링의 설정 파일들을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라는 중앙화된 서버에서 관리하고 설정 파일이 변경되면 해당하는 서버들에게 버스 이벤트들을 통해서 변경된 설정 파일들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저희의 서비스 서버들은 위와 같은 형태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차용하고 있고 각 서버별로 스프링 프로파일 설정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소스 저장소 Git 레포지토리에서 설정 파일의 변경이 발생하면 웹훅을 통해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라는 설정 파일을 관장하는 서버로 요청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 프로파일의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저희 마이크로 서비스 서버들에게 버스 이벤트를 브로드캐스팅하게 됩니다. 요청 이벤트를 받은 서버는 클라이언트 설정 파일들을 리프레시하고 저장소에 연동된 설정 파일들로 동적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코드 배포를 하지 않고 프롬프트를 AI 집찾기 서버에 코드 머지를 통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와 스프링 클라우드 버스를 활용하여 익숙하지 않은 LLM 활용 서비스의 잦은 프롬프트 변경을 해소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해결하여 저희는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구조로 AI 집찾기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로케일 성향이 강한 AI 집찾기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컨텍스트들을 RAG 방식의 일부를 차용하여 프롬프트에 녹였고 응답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위의 프롬프트들을 쪼개고 최적화하여 마이크로 프롬프팅 및 프롬프트 캐시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쪼개어진 프롬프트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코르틴을 활용하여 병렬 처리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RDB에 있는 매물 정보들을 오픈서치로 실시간 연동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기존보다 더 다양한 필터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좌표 기반의 검색에 더욱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LLM 활용 서비스의 다양한 변수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와 스프링 클라우드 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런 주요 기술 개발 사항들이 있었고 이를 설명드린 방법들로 해결하여 기존 매물 탐색의 한계를 극복해낸 AI 집찾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AI 집찾기가 과거의 매물 탐색에서 어떤 서비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그리고 개발하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집찾기가 어떤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지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 AI 집찾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RAG 개념을 일부 차용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는 MCP라는 프로토콜이 나오기 이전에는 최선임에 분명했지만 MCP가 나온 이후부터는 더 이상 최선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고정된 필터에 비해서는 유연하고 확장성이 있지만 MCP를 활용한 서비스로 리팩토링을 진행하여 더욱 확장성 있고 더욱 자유도가 높은 AI 집찾기 서비스로 변경될 것입니다.
MCP 도입 이후에는 부동산의 매물 탐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LLM의 컨텍스트로 제공함에 따라서 유저들이 더 쉽고 다양한 요구 사항에 맞추어 검색할 수 있는 AI 집찾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AI 집찾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부 AI 집찾기를 넘어서 세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페이에서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황원상입니다. 이어서 AI 집잡기를 넘어 부동산 분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AI 집잡기를 통해 자연어로 400만 개의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부동산 의사결정에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찾은 매물이 정말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적정한 가격인지, 그리고 개발 잠재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의 흐름, 지역 경제, 정책과 개발 이슈 등 수많은 요소들을 분석하고 종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용자가 이 모든 데이터를 찾고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AI 부동산 보고서입니다. AI 부동산 보고서는 10개의 도메인 에이전트와 약 50개의 데이터 툴이 협업하여 사용자 질문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아파트 투자 분석해줘 라고 질문을 하면 시장 흐름, 지역 경제, 정책과 개발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술적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기술적 딜레마는 바로 LLM의 토큰 제약입니다. LLM은 인풋 토큰과 아웃풋 토큰의 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AI 분석 도구들은 중요한 트레이드오프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짧고 단편적인 분석이 나오고 반대로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면 제한된 데이터만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레이어 구조의 보고서 생성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AI 부동산 보고서는 섹션, 플랜, 도메인, 그리고 툴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레이어는 명확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상위 레이어가 하위 레이어를 호출하는 계층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4레이어 구조를 도식하여 보면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오면 섹션 에이전트에서 보고서의 각 섹션을 생성하게 됩니다. 보고서는 서론, 배경, 본문,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본문 생성 시에는 플랜 에이전트를 통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적절한 도메인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각 도메인 에이전트는 툴셋에서 필요한 툴을 선택해서 실제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섹션의 내용을 완성하게 됩니다. 섹션 에이전트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섹션 에이전트는 보고서의 전체 구조를 관리하는 최상위 레이어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섹션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겪은 시행착오부터 간단히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시도했던 방법은 순차 생성 방식입니다. 보고서의 섹션을 서론, 배경, 본문, 결론 순서대로 하나씩 생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논리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서론에서 전체 개요를 제시하고 배경으로 맥락을 설명하고 본문에서 상세 분석을 하고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순차 생성 방식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토큰 제한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LLM은 인풋 토큰과 아웃풋 토큰의 합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모델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맥락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순차적으로 생성하다 보니 이전에 만든 내용을 다음 섹션의 입력으로 계속해서 포함시켜야 했고 그 결과 결론 단계에 도달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출력 토큰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지나치게 짧고 내용적으로 부실하게 생성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시도한 방법은 병렬 생성 방식입니다. 서론, 배경, 본문, 결론을 각각 독립적으로 동시에 생성한 후 나중에 병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토큰의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 처리를 통해 빠른 보고서 생성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병렬 생성 방식에서는 섹션 간의 논리적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LLM이 각 섹션을 독립적으로 생성하다 보니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구 아파트 투자 분석해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서론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했지만 배경 섹션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보고서의 맥락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맥락 누적 생성 방식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섹션을 순차적으로 생성하되 이전 섹션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핵심만 간략히 요약해 다음 섹션의 컨텍스트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고서 전체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토큰의 제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맥락 누적 생성 방식의 구체적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을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도메인 에이전트들이 수집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고서의 중심이 되는 사실 기반의 분석 파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배경 생성입니다. 이때는 본문을 참고하여 분석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장 환경과 맥락을 보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결론 생성입니다. 배경과 본문을 참고해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론 생성입니다. 모든 섹션의 요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서 전체의 개요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가 본문, 배경, 결론, 서론의 생성 구조를 선택한 이유는 실제 데이터 분석이 완성된 이후에야 그 분석을 뒷받침할 만한 결론, 배경, 그리고 서론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레이어 구조의 두 번째 레이어인 플랜 에이전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랜 에이전트는 본문 섹션을 생성하기 전에 호출이 됩니다. 플랜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하여 본문 생성에 필요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질문을 그대로 도메인 에이전트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설계하고 보고서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플랜 에이전트는 총 3단계로 동작합니다. 첫 번째로 LLM이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하여 분석 범위와 투자 관점, 분석 깊이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에 등록된 도메인 에이전트에 메타데이터를 스캔해 어떤 도메인으로 작업을 할당해야 될지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메인 플랜을 생성하게 됩니다. 메인 플랜에는 주제, 목표, 통찰, 요구사항, 도구, 세부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투자 분석해줘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LLM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 동향, 단지 비교,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 도메인 에이전트의 메타데이터를 스캔하여 시장 동향 에이전트, 단지 인사이트 에이전트, 수요 분석 에이전트 등 적절한 에이전트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도메인별로 메인 플랜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시장 동향 분석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실거래가 변화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량 동향은 어떤가요? 등의 세부 질문들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세부 계획은 실제 도메인 에이전트에 전달되어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의 추상적인 질문이 구조화된 분석 계획으로 변환됩니다. 이제 4레이어 구조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레이어인 도메인 에이전트와 툴셋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레이어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핵심 실행 레이어입니다. 도메인 에이전트와 툴셋에서는 3레이어 데이터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데이터입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이 보유한 독보적인 400만 개의 매물 데이터와 실거래가, 단지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공공 데이터입니다. 국토부, 통계청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 및 지수, 정부 정책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외부 데이터입니다. 뉴스, 개발 정보, 교통 인프라 등 최신 정보를 수집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부동산 데이터만을 투자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정책, 뉴스와 같은 공공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 관점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단일 데이터 소스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사이트와 맥락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 레이어의 구체적인 분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 데이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정보와 매물 정보가 포함됩니다. 다백만 개의 매물 데이터와 단지별 상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에는 시장 동향, 수요 분석, 공급 현황, 지역 경제, 부동산 정책 관련된 데이터들이 포함됩니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인구 이동률, 건축 허가 실적, 기준금리 실업률 등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외부 데이터에서는 뉴스와 교통, 인프라 정보가 포함됩니다. 부동산 관련 최신 뉴스와 개발 계획, 지하철역 및 버스 정보 등을 수집합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 레이어가 결합되어 종합적인 부동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도메인 에이전트와 툴셋의 처리 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생성을 위한 질문이 들어오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랜 에이전트에 의해 메인 플랜들이 생성됩니다. 이 메인 플랜은 세부 계획과 함께 도메인 에이전트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 에이전트는 이 전달받은 세부 계획을 분석해서 MCP를 통해 필요한 툴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호출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투자 분석해줘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강남구 인구 유입 동향은 이라는 세부 계획이 생성되면 플랜 에이전트는 이를 수요 분석 에이전트에 전달하게 됩니다. 수요 분석 에이전트는 LLM을 통해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툴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률 통계 데이터를 조회하는 툴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툴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도메인 에이전트에 반환을 하고 도메인 에이전트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 형식의 텍스트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의 질문이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4레이어 구조의 보고서 생성 과정을 통해 네이버페이 부동산 내부 데이터, 공공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관점의 부동산 분석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약 30페이지 분량의 프로토타입 보고서입니다. 현재 장표는 AI 부동산 보고서의 프로토타입 스냅샷입니다. 이 보고서는 서론, 배경, 본문, 결론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섹션마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 차트 그리고 그래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한 결과물이 아니라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투자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로 자동 작성됩니다. 지금까지 AI 집착기와 AI 부동산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AI 집착기를 통해서는 자연어로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었고 AI 부동산 보고서를 통해서는 투자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매를 고려하는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이 필요합니다. 이때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금리는 어떤지, 어떤 은행이 유리한지를 비교하는 과정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은 네이버페이 대출 서비스와 결합해 사용자에게 더욱 개인화된 매물을 추천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 정보를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용자는 매물 탐색에서부터 대출 조건 비교까지 부동산 구매 과정의 핵심 단계를 한 곳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AI 집착기와 대출 서비스를 결합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AI 집착기에서 자신의 가용 자금을 입력하게 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LTV와 DSR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페이 부동산 매물 중에 실제로 내가 구매 가능한 매물만을 필터링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페이 대출 서비스와 연계하여 해당 매물을 기준으로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 적용 금리, 월 상한 예상 금액까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여러 은행을 방문하고 상담받아야 했던 복잡한 과정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검색부터 투자 분석, 금융 계획까지 통합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장표는 AI 집착기의 대출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화면 모업입니다. 사용자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매물 검색, 투자 분석, 대출 상담, 금융 계획까지 부동산 관련 모든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네이버페이 부동산이 지향하는 통합 부동산 금융 서비스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은 지금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AI 십잡기를 통해서는 자연어 기반의 매물 검색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한 AI 부동산 보고서를 통해 여러 데이터를 결합하여 전문가 수준의 투자 분석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서비스 결합을 통해서 온라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통합 부동산 금융 서비스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매물 검색에서 투자 분석, 대출 상담, 구매 결정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부동산 거래 경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